정원들이 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치매 노인들이 몇 달씩 요양원 입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외형적 성장에 맞는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 포화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새 매립장 선정은 늦어지고 있어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치매를 앓던 노부모와 아들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치매를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요양원에서는 보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 노인들이 몇 달씩 요양원 입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 이곳에서는 치매를 앓는 노인 7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95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용 기숙사까지 지어 다른 지방에서 보호사를 채용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몇 달째 이곳 시설의 입소를 기다리는 노인이 30명이나 됩니다. 요양보호사 구하기 힘든 이유가 급여 수준이 좀 낮고 근무 강도는 높고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가 예민하고 2008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도민은 15,000여 명. 하지만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시설에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10%인 1,1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고용해야 하다 보니 노인 요양시설의 61곳 중 38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잡하죠. 지금 저희 부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도 많은 글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근데 지금 혼자 계시다 보니까 또 자꾸 자식들 찾는 것도 답이고. 이처럼 기약 없이 마냥 입소 순서만을 기다리는 치매 노인은 100여 명. 노인과 가족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제주기점 국내선 점유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결편이나 정비 불량에 따른 결항이 상대적으로 많아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업계 후발주자인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의 제주도선 점유율은 재작년보다 4.1%포인트 높아진 53.7%.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를 앞지른 겁니다. 가격 저렴하고요. 서비스도 좋고 펜더스도 많고 자주 뜨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싼 요금의 다양한 이벤트로 알뜰 여행객들을 흡수했고 제주 노선 운항 편수를 10% 이상 늘렸기 때문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점유율이 50%를 돌파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대형 항공사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또 항공기 보유 대수가 적어 한 곳에서 결항이 생기면 연쇄 결항으로 이어지고 대체 항공편을 제때 투입하지 못해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지 말아요, 너무. 안 섞였잖아요. 어저께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문의드리고 있어요. 그죠? 제주 YWCA가 지난해 제주 노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가 저비용 항공사의 주말 항공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고 2명 가운데 1명은 환불과 취소 수수료가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마다 항공기 추가 도입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주기점 공급적도 늘어나고 연결에 따른 어떤 지연이라든가 어떤 결항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와 함께 교육감도 선출합니다. 현지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10여 명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 출마 행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의견이 맞서 선거제도 확정이 늦어지면서 예비 후보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뭐 런닝메이트가 되든지 뭐 임명제가 될 것이 아니냐. 왜 지금서부터 이렇게 좀 인사를 하고 다니느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라고 하면서 상당히 오히려 유권자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개혁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등이 도입될 경우의 수를 감안하면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국면입니다. 이걸 예로 이제 뭐 출마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선제 이런 거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교육위원 선거의 존폐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달 말쯤 교육감 선거제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출마 준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회천 쓰레기 매립장이 오는 7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새 매립장 선정 작업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하던 마을 곳곳에 붉은 깃발과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되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돼지 지금 사육장 하나 들어왔을 때야 그것도 바라보는 일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오게 되면은 면적이 더 날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조천읍 와흘리 전원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인접지역을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해놓고 주민과 대화 한 번 하지 않았단 이유에서입니다. 행정구역상이 아닌 인접지역의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 상대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으면은 그런 불만이 없겠습니까? 주민 반발로 5차례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사태가 갈등으로 치닫게 된 건 제주시 당국의 불신 행정 때문이란 지적이 큽니다. 당초 회천 매립장을 2016년까지만 사용한 뒤 옮기기로 약속했지만 또다시 후보지에 포함시키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급하게 후보지를 5곳으로 늘려 주민 반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제주시는 일단 회천 매립장 매립 수위를 높여 포화 시기를 늦추면서 주민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3월까지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도민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새 매립장 선정에 머물지 않고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높여 매립장 수명을 늘리는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한 월동물을 정부가 수매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안에 2,000톤의 월동물을 수매하고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경우 정부 차원의 자율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월동물의 평균 도매 가격은 한 개에 550원으로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제주산 월동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29만 7천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과의 연속 인터뷰. 오늘은 5번째로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한 번 실패하셨거든요. 도민들의 심판 이미 한 번 받으신 거 아닙니까? 4년 전에는 제가 참 무모하게도 신념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제주도의 마을 곳곳 모두 다 돌아다니고 도민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제주도를 너무 몰랐다. 그리고 제가 도민들의 마음을 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다. 그거 알게 됐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제주도에 대한 미래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필요한 새가 없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주도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그런 리더십, 또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도민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 힘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선거를 치러보셨습니다마는 제주의 정치 문화, 선거 문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경제 규모가 적은 제주도에서 도의 예산이 도민들의 이 생계, 생활을 좌우하게 되죠. 이걸 빌미로 해서 도지사가 공무원들, 도민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시할 정책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의 구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농민, 또 중소영세 사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노인, 여성, 어린이, 다문화 가정 등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적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복자치도로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모 상임위원장은 재작년부터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업무 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자택 인근의 주점과 노래방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 원을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사용했습니다. 권익위는 제주도의회에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 추진비를 환수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귀포 석제사 박한출 대표와 직원이 3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서호 어린이집 직원과 원아들이 40만 320원, 제주 글로벌 통역택시 중국어팀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 글로벌 택시회에서 33만 2천 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여행 안내사 협회 회원들이 50만 원을 희망 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이나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지방에 내리던 비와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오늘 하루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5에서 10cm의 눈이 내려 1100도로의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제주시 41.4mm, 서귀포 18, 성산포 38.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와 북부와 서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다시 눈이나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산간에는 10에서 40cm의 눈이, 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오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한중 FTA 협상 한국 측 협상단에
감귤과 무 등 농산물 8개와 갈치와 광어 등 수산물 3개 등 11개 품목이 최우선적으로 양허 제외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상단의 우태희 수석 대표는 가능한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우지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잇따른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기인사에서 FTA 총괄 대응팀을 설치했습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방안이 겉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 예정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서 제주 디자인센터 건립을 전제로 나머지 부지에 제주관광환승센터와 상설 축제공간, 쇼핑 아울렛, 제주과학기술원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관광환승센터의 경우 제주공항 렌터카 주차장의 이전과 대규모 교통 유발 등의 문제가 있고 축제공간은 소음 문제, 나머지 대안은 민자 유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는 용역 내용을 토대로 자문위원단 심의를 거쳐 최종 활용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